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최근에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네시스를 타면 성공한 사람이고 E클래스나 5 시리즈를 타면 카푸어다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새 브랜드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알아보다 보면 의외로 주변에서 꽤 자주 듣게 될 이야기들입니다. 당장 비슷한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는 제네시스 G80과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BMW 5 시리즈 세대를 비교해보자면 셋 중 브랜드 파워는 벤츠가 가장 우세하지만 일각에선 벤츠나 BMW보다 제네시스를 타는 사람들이 더 부자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뉴스 기사나 커뮤니티 댓글들만 봐도 꽤 자주 언급되는 부분들입니다. 아니, 새 차량은 모두 비슷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 국산차랑 수입차라는 차이까지 존재하는데 대체 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걸까요? 분명 제네시스보단 벤츠의 브랜드 파워가 더 강한 게 사실인데 의아하네요. 일각에선 카푸어들이 E클래스나 5 시리즈를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생긴 말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던데 이 현실성이 있는 주장일까요? 오늘은 제네시스를 사면 성공, E클래스를 사면 카푸어 이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벤츠나 BMW를 타면서 무시당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지 않을까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로 통하는 벤츠와 BMW는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제네시스와 비교당하며 여러 부분에서 지적을 받고 있죠. 해외로 나가면 제네시스가 제대로 어필되는 나라가 없는데 말이죠. 국내에서야 제네시스 태생이 현대차라 친숙하기도 하고 과거 에쿠스 같은 고급차를 즐겨 타시던 소비자분들은 자연스레 제네시스로 옮겨간 경우가 많으니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플래그십 세단 아래에 G80이 생겨서 그랜저 이상의 고급 세단을 타고 싶어 하시는 소비자분들은 제네시스로 갈아타는 경우가 아주 많죠. 제네시스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G80이거든요. 신형 G80은 이전 모델보다 평균 가격이 400에서 500만원 정도 올라서 실구매 가격 기준으론 기본 사양도 5,600만원 정도를 줘야 하고요. 옵션을 좀 넣다 보면 7천만원대까지 쉽게 올라가고 최고 사양으로 추가한다면 8,800만원 정도를 줘야 합니다. 이제는 국산차가 절대 저렴하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이 가격대면 벤츠 E클래스나 BMW 5 시리즈를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2나 5 시리즈 둘 다 엔트리급 모델은 6천만원대로 사양이 어느 정도 들어간 모델들도 7, 8천만원대 정도면 출고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G80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소비자라면 벤츠나 BMW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G80을 사려다 비슷한 가격대의 E클래스를 샀다고 크게 무리를 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가 새 자동차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 재력에 따라 갈린다기보다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 갈린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도 같은 가격으로 제네시스를 사면 그 정도면 성공했다 이런 말을 듣고 E클래스나 5 시리즈를 사면 무리해서 산 게 아니냐 또는 카푸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자주 듣게 됩니다. 이게 벤츠는 그나마 낫지만 BMW는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BMW는 카푸어의 상징이다. 요즘은 젊은 층도 무리해서 BMW를 많이 사더라와 같은 이야기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벤츠 역시 정도가 달랐을 뿐이지 분위기는 비슷했죠. 특히 옵션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당하는데 옵션 다 빠진 E250은 카푸어들이 타는 차다. 그 돈이면 제네시스를 사는 게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주 소비층을 분석해보면요. 제네시스는 아직 40, 50대 고객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죠. 제네시스 중에서 그나마 젊은 층의 선호 비율이 높다는 G70마저도 40대 여성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 역시 40, 50대 소비자가 48.6%니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G70보다 조금 더 평균 구매 연령이 높은 G80은 50대 비율이 무려 40%고요. 40대는 27%로 둘을 합치면 67%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 30대 비율은 9.8%, 20대 비율은 1.2%에 불과하니 제네시스 주 연령층은 40, 50대에 주로 포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입차 쪽을 살펴보면 의외로 주 소비 연령층이 꽤 젊은 편입니다. 지난해 자료인데요. 국내에서 개인이 구매한 수입차 16만 대를 기준으로 살펴보니 주 소비 연령층은 30대가 57,542대로 3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은 40대가 51,153대로 30.7%를 차지했고요. 수입차 시장에선 3040 세대가 강세라는 거겠죠. 올해는 평균 소비 연령이 더 젊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입차 시장 개인 고객 8만여 명 가운데 거의 40%에 달하는 약 3만 명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는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나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젊은 층의 수입차 구매 비율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제네시스 브랜드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안정이 된 40, 50대 중장년층의 구매 비율이 높고 수입차는 상대적으로 평균 연령대가 낮다 보니 차를 무리해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비율도 높은 겁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요. 특히 2030 소비자들은 BMW의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수입차를 구매하면서 전액 할부나 무리를 해서 구매하는 젊은 소비자들의 비율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카푸어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한 딜러사 관계자는 젊은 고객들 중 일부는 소득 수준이 불안정하지만 무리해서 차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괜찮을까 싶지만 구매를 원하는 고객이다 보니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도 조건에 맞는 할부 조건을 제시해 상품을 안내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커뮤니티나 각종 사이트들을 보면 젊은 나이에 무리해서 수입차를 구매한 카푸어와 관련된 후기 글들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수입차를 무리해서 구매하는 젊은 소비자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이게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다 보니 벤츠 BMW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리해서 많이들 사던데 혹시 카푸어 아니냐와 같은 인식들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네요. 카푸어 소비자들이 제네시스를 샀다고 자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대체 왜 젊은 카푸어 소비자들이 제네시스가 아닌 벤츠나 BMW를 구매하는 걸까요? 수입차이기 때문입니다. 차를 전액 할부로 구매하거나 무리해서 사려는 그들은 기본적으로 남들에게 차를 과시하고 싶은 심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죠. 이는 카푸어와 관련된 여러 기사들이나 커뮤니티 글들을 통해 충분히 입증이 되었고요. 가진 재력이나 수입 수준으로는 수입차를 타는 것이 버겁다는 걸 본인 스스로 매우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에겐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수입차 계약서에 사인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일각에선 제네시스는 너무 아빠차 같아서 싫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네시스 주 소비 연령층이 40, 50대다 보니 이것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말이긴 하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평균 구매 연령대가 높은 벤츠보단 BMW가 젊은 층들에겐 더 인기라는 보도 자료들도 존재합니다. 20대의 경우엔 아직까지 수입차를 신차로 구매하긴 부담스러우니 중고차로 구매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K카의 최근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대 대상 베스트셀링 수입차는 BMW 3 시리즈와 벤츠 C클래스, BMW 5 시리즈로 집계되었다고 하니 수치로도 입증이 충분히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실제로 벤츠나 BMW를 타는 젊은 카푸어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 이런 말들이 생긴 거지만 수입차를 타는 모든 소비자들이 카푸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입차나 제네시스를 살 수 있는 재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주변의 입김에 따라 차를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취향에 맞는 차를 골라서 만족하고 타고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주변의 시선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벤츠의 중후한 이미지가 마음에 들면 벤츠를 타는 거고 조금 더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고 싶다면 BMW를, 상대적으로 유지비가 저렴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국산차인 제네시스를 타는 그런 겁니다. 그럼 실구매자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주 비교되는 G80이나 E클래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시 지불해야 할 비용과 유지비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엔트리급 기본 옵션으로 볼게요. G80 2.5 가솔린 터보 후륜 구동 모델의 기본 가격은 5,291만원, 벤츠 E250 가솔린은 6,360만원인데 파이낸스 조건으로 462만원이 할인되어서 5,898만원입니다. 일시불 기준 실구매 가격은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할부를 적용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만약 선납금이 아예 없이 36개월 할부를 돌린다면 G80은 월 150만원 정도, 60개월 기준으로는 월 100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이 250은 36개월 시 월 170만원 정도, 60개월 기준으로는 월 100만원 정도, 60개월 기준으로는 거의 비슷하네요. 선납금을 2천만원 정도 넣게 되면 할부금이 줄어들겠죠. 대부분은 그래도 선납금을 2, 3천만원 정도는 넣고 구매를 하시니 이 기준으로도 한번 살펴보면요. 선납금 2천만원에 G80 36개월 할부는 월 95만원 정도, 60개월 할부는 월 60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이 250은 36개월 시 110만원 정도, 60개월 기준으로는 약 70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하네요. 사실 이 정도면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하지만 E클래스는 수입차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G80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이건 연령대나 운전 경력, 사고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같은 조건이라면 연간 보험료는 최소 몇십만원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대 후반 사회초년생이라면 G80이면 100만원 후반대로 해결이 가능한데 E클래스를 탄다면 200만원대가 넘어갈 수도 있고요. 운전 경력이 어느 정도 있고 큰 사고 이력이 없는 30, 40대 소비자들 기준으로는 G80과 E클래스 모두 100만원 내외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2, 30만원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또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신차라면 사실 두 차량 모두 보증기간 내에는 큰 돈이 들어갈 게 없다는 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면 부품값이 훨씬 비싼 E클래스가 더 손해겠죠. 같은 사고라도 보험 청구 비용은 E클래스가 좀 더 높게 책정됩니다. E클래스 수리비를 예로 들어보자면 이렇게 한 부분이 긁힌 경우인데 국산차라면 판금도색으로 2, 30만원이면 해결할 수 있지만 200만원 정도가 청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테일램프가 들어오지 않아서 정식 센터에 가서 교체를 하니 90만원이 청구된 경우도 있었고요. 사설센터를 이용하면 국산차와 비슷한 수준의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정식 센터를 이용할 경우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후관리, 서비스 센터에 갈 때도 벤츠보단 아무래도 제네시스가 더 낫기는 합니다.
벤츠 서비스 센터는 예약을 하고 기다려야 하는 반면 제네시스는 현대 블루엔진을 아무 때나 방문하면 되기 때문에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결론적으로는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수입차보다는 국산차인 제네시스가 유지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 보수적인 40, 50대 소비자분들은 국산차인 제네시스를 타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역시 주 고객층은 40, 50대로 잡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이미지들 때문에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비싼 차를 구매하게 되면 제네시스보다는 수입차 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겠죠. 오늘의 주제였던 제네시스를 사면 성공, E클래스를 사면 카푸어에 대한 결론은 실제로 E클래스와 5 시리즈를 구매하는 젊은 카푸어들이 많이 늘어나서 생긴 말이고 모든 수입차 오너들을 카푸어로 취급하는 건 잘못되었다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본인의 능력에 맞는 자동차를 타는 것이 미래를 위해선 가장 좋은 선택일 것이고요. 능력이 된다면야 어떤 차를 구매해서 타던 별 문제가 없겠지만 무리해서 차를 구매했다가 얼마 못 가서 후회하고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현실을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제네시스를 타면 성공했고 E클래스나 5 시리즈를 타면 카푸어다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다양한 의견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 달리다가 시동이 꺼지는가 하면 차에 물이 차는 문제가 보이거든.